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주챔 콜콜콜 시간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또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저와 함께 전화로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상담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좀 간밤에 많이 빠졌죠. 2%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은 좀 잘 버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13%대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07%대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버텨주는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상 시장이 이렇게 버틸 만한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죠. 파월 의장을 갑자기 해임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미국의 관세를 미국이 다른 국가에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이거 오히려 미국만 고립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미국의 시장이 조금 밀리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간 반사 이익이다라는 거죠. 중국의 상품들이 조금 이렇게 안 팔리기 시작하고 무역량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국의 시장이 조금 수혜를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의견을 조금 모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한국과의 협상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한국과의 협상 분위기를 조금 앞두고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올라오는 종목 자체가 많다라고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빨간불 켜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440대 440 이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대신에 코스닥을 보면 우리가 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느끼는지 나옵니다. 574대 1000 종목으로 떨어지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지수가 버티고 있는 것은 대형주 몇몇 개의 기업들이 좀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라는 말이 굳이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6월까지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반복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급등 나온 기업들도 많고 급락 나온 기업들도 있죠. 상지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이 막 나왔다가 폭락이 나오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좀 물려 있지 않을까 단타치다가 물려서 고생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조금 반등이 나가서 그나마 탈출할 기회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변동성이 심각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기가 내 종목이 좀 안 간다 싶으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잘 가는 것 같은 이런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 쪽으로 눈이 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들 아마 접근해보시면 알겠지만 급등 나온 다음에 바로 급락 나와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아지게 되고요. 말 한마디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내 종목도 정치 테마의 편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새로운 정치 테마주들이 등장을 했을 때 거기에 편승을 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막 붙는 거 그런 매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정치 테마주로 엮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정치 테마주들의 양상을 한번 보게 되면요. 말 한마디에 급등 나오거든요. 이런 거 투자해야 됩니다 하면은 벤처 투자 기업들이 갑자기 올라오기도 한다거나 AI에 투자금을 좀 늘려야 됩니다 하니까 또 AI 관련주가 올라오고 에너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올라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말 한마디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하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보니 완전 중구난방인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테마가 장기간으로 지속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 변동성 장세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테마주들을 접근하는 방법은요.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좀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눌림목 매매하는 게 우리 초보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져야 되는 시기다 생각이 들고 장기간 휴가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6월까지는 이런 장세가 조금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은 오늘은 파는
사는 양, 매도의 양을 조금 줄여놓긴 했지만 그래도 매도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환율이 그나마 좀 방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한 자금들이 외부로 바로 유출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건 금융당국에서도 환율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보니까 반등은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세게 올라가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위쪽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려고 버티는 건지 아니면 내려가려고 버티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올라가기 위해서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쉬고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조금 더 파악할 때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관망세를 유지하라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해드리면은 맨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시다 보면요.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1년에 기껏 해봐야 다 매수하는 시간, 매도하는 시간 다 포함을 하면은 30분 될까요? 30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364일 23시간 30분 정도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원래 그래요. 주식이라는 것은 의외로 원래 하고 사거나 팔거나 할 게 별로 없는 그런 게 원래 주식입니다. 근데 단타를 우리가 너무 기점으로 잡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자꾸 사고 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든단 말이죠. 그래서 현금 있는 그대로 냅두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현금에도 수익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현금 들고 있을 때 유리한 장세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은 현금 들고 있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매매 중독 상태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지금 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들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현금 100%라고 한다면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아니면 내가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략을 짜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짜야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수익을 낸다거나 손실을 좀 만회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답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그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략을 짜서 계좌의 복구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 상담 참여하는 방법을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출발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잘 보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 시작 전에 한 5분 전쯤에 전화를 주시면은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전화를 주시면은 아마 채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서 많이들 미리미리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화 주시면은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빨리 전화 주시면은 상담을 제가 진행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바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요, 폴라리스 오피스 네. 6,722원 8%입니다. 6,722원에 8%. 예,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네.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 대비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실 거긴 한데 네. 이 종목이 흘러왔던 역사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빠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위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어디에 있었는데요 하면 2,000원대 있었는데 지금 5,000원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싼 거죠? 그렇죠.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6,700원에 비해서는 싼 건데 네. 이 2,000원대 놀았던 기업이 5,000원까지 올라왔으면 여전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온전히 그냥 내 기준으로만 주식을 보거든요. 네.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내가 샀을 때 6,700원인데 5,100원이면 싼 거 아닌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추가 매수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나의 상황의 문제인 거지 내가 저기 안 샀으면 여기 추가 매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그런 관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염두를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게 네. 본다면은 지난번에 머물렀던 자리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500원 정도까지 빠졌을 때 그때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네. 굳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득 보기가 조금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추가 매수를 안 해도 혹여나 네. 튀어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올라갔을 때 수익을 좀 챙겨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힘이 없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0원짜리가 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힘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튀어 오르게 되면 한 7, 8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고요. 회사가 네. 뭐 기업이 뭐 적자가 나거나 뭐 흑자가 나거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얘는 테마거든요. 그럼 네. AI 테마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요즘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 나오실 분들이 전부 다 AI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후보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대선 공약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AI 테마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것만 믿고 어성쩡한 가격에 추가 매수하기를 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만약에 이게 지수가 빠진다거나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3,500원이나 뭐 3,000원까지 밀린다면 그때는 뭐 추가하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해지긴 하는데요. 네네네. 그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도 어차피 수익 내는데 그렇게 무리가 되는 매수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 보자. 그리고 대선 테마로 어떻게 엮이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12,000원, 막 13,0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뒤에 어떤 식으로 엮여서 어떤 힘으로 올라가는지를 좀 체크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거는 들고 와서 7, 8,000원쯤 올라올 때 저기서 팔지 말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3,500원이나 3,0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해서 가능한 자리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산일전기, 그거에, 다시 한번 아. 말씀해 주세요. 산일전기, 네, 산일 전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5,000원에 60%예. 그러니까 TV에서 추천해서 사셨군요. 그죠? 아니, 그게 작년에 해먹고, 연말에 다 뺄거 안 왔다가, 또 1, 2월 달에 꼭대기에 또 따라잡았거든요. 원래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예. 그 수익을 한번 냈던 기업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 수익을 예. 냈던 기업이 이제 나한테는 굉장히 만만해지거든요. 이거 내가 한번 예, 수익 예. 냈으니까 내 손바닥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좀 방심을 하게 되고 거만해지고 자만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수익을 냈었을 때는 좋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건데 엉터리 예. 가격에 사가지고 내가 수익을 한번 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물려버리게 돼요. 예. 그러면 수익을 냈던 거 이상으로 토해내거든요. 보통 그래요. 예. 그래서 수익을 한번 낸 종목이 있다면은 한 1년, 2년 동안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가장 예. 베스트고요.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기업이 전기산업이니 뭐니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의 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장될 때 거품 엄청나게 비싸게 상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장한다는 이슈 자체가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한 호재예요. 어마어마한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1,000원짜리라고 한다면은 10,000원, 20,000원에 상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 비싸게 상장을 해요. 그래서 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요 자리가 따지고 본다면은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장 고점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동안 실적이 좋든 말든 간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청자님이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신다면은 2, 3년 동안은 그냥 물리는 거예요. 수익권 오질 않습니다. 본전도 안 와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들고 갈 때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반등이 나올 때 그냥 정리하는 관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전기 쪽, 전선 쪽 이쪽에 다시 한 번 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력, 에너지 뭐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는 있는데요. 따지고 본다면 그게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관세 이야기 때문에 정신없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대선 때문에 정신없는데 그때까지 이야기가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어느 정도가 정리될 때까지. 그럼 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관세 이야기도 7월까지 이렇게 유예를 시켜놨기 때문에 7월까지는 일단 안 나온다고 봐야 될 거고 우리나라도 대선이 한 6월까지니까 6월까지는 전력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가 하더라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시청라인 매수가까지도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올라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 시청라인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수익 냈던 거는 운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저지른 일 때문에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손실을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세가 지수가 반등 나와서 얘도 따라간 건데 이 흐름에서 약간의 좀 얘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55,000 내지 6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뭐 손실 좀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저기서는 감사하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45,000 자리가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전체 손절을 하시든 아니면 절반만 손절하시든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45,000원이 밀리게 된다면은 지난 전점이 밀리면은 또 떨어지고 또 바닥을 찾으러 또 저 아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라도 일단 최소 줄여야 되고 가능하다면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이 종목 그냥 안 쳐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지금만 손해 보더라도 팔아갖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다고 전략을 다 드렸어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링넷도요, 4,440원에 15%예요. 링네트를 4,400. 4,440원에 네. 15%인데요. 이게 여기서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재무도 괜찮고 다 괜찮고 뭐 AI 관련이고 해서 샀는데 산지 꼼짝을 지금 안 뭐 며칠 하네요, 안 됐네요. 예? 산지 며칠 안 되셨죠? 네, 산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너무 며칠 안 됐죠? 예. 한 일주일. 일주일 이상 좀 됐죠. 그런 식으로 하면 주식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아주 바닥에서는 무서워서 못 사가지고 어느 정도 중간쯤에서 샀는데 그러면 얘가 한 5,000원 정도 올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주식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네, 지금 주식하는 태도가 완전 불량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방식을 좀 잘못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수익 난다라는 개념 자체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단타족이 되겠다라는 건데 단타족이 된다라는 것은 전업 투자를 할 만큼의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업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루 종일 모니터를 바라보시면서 호가를 보면서 차트의 움직임이라던가 거래량이라던가 이 체결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능수능란하게 팔고 사고를 할 줄 알아야 짧은 기간의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단타의 단점은 뭐냐면 큰 돈이 들어가기엔 너무 부담이 커요. 짧은 순간에 빨리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짧은 순간에 빨리 손실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타라고 하는 것은 빨리 수익이 난다의 개념이 아니라 빨리 결과가 나온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만 빨리 나올 뿐이지 그게 좋은 결과일지 나쁜 결과일지 나중에 봐야 되다 보니까 나쁜 결과일 때 우리가 빨리빨리 손실이 계속 나버리게 되면 내 재산이 탕내는 거에 엄청나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좀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시청자님한테 있냐 없는데 없으니까 지금 전화를 했겠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태도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지 일주일 만에 주가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투자고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 기업을 분석을 하셨을 때 AI 관련주고 AI 인프라 갖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뭐 또 좋은 것 같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으면은 실적도 좋고 AI 테마가 엮여 있고 가격도 사실 위쪽도 아니고 그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엄청나게 급등 나와 있는 비싼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일주일 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멀리 보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일주일 좀 안 간다고 이게 지금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이렇게 태도가 안 좋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태도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멘토님. 그러니까가 아니라 없애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 3% 정도 빠지면은요. 그러니까요. 벌써 무한배수를 3%가 해서 아니라니까요. 겨울에- 주식을 그렇게 하시면 네. 안 돼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게 된다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걸로 이제 가져가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3% 빠지면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멘토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렇게 좀 우리가- 기다리라 소리인데. 뭐라고요? 꾸준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또. 핵심이죠. 근데 그걸 네, 이제 네. 우리가 그래요. 아예 말이 쉽지 누가 그걸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울대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다이어트 하려면 안 먹고 운동을 해야 될 거고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죠. 말이 쉽지 하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서울대 가려면 말이 쉬운 그걸 해내야 되는 거고, 다이어트 하려면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내가 덜 먹고 운동하는 걸 해내야지 다이어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려면 어렵고 안 어렵고가 아니라 이거 무조건 해내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요. 무조건요. 그냥 해내야만 해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이 매수 방식이나 종목을 보는 방식은요, 좋은 편이거든요. 이 정도로는 지금 상담하시는 어떤 다른 시청자분들에 비해서 매수 관점이라던가 종목 고르는 관점은 되게 좋으신데, 시청자님의 그 태도, 일주일 안 간다고 3% 빠진다고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태도가 지금은 이걸 못 기다리게 만들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자기의 매수했던 그 확신, 매수를 잘 하셨거든요. 매수가도 좋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그렇죠. 쌍바닥 그리고 있는 자리에 사셨고, 종목도 괜찮고 테마도 괜찮은 상태라서, 아니 그냥 가자만 가면 되는데 뭐가 걱정일까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마음가짐의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종목 잘 잡았고, 네, 아니 기업도 괜찮고 매수가도 괜찮은데 내가 지금 불안해 죽겠는 거잖아요. 일주일 좀 안 갔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내가 어제 이제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초코파이가 한 상자에 뭐 한 4,000원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오늘 갔더니 3,000원이에요. 무서워요? 막 아니요. 겁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빠지면 싸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3% 빠지면 손절할까요? 5% 빠지면 손절, 이게 아니라 밑으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어디서 더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싸게 더 많이 사서 가져갈 그런 궁리를 하시는 게 좋은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빨리빨리 몇 주 안에, 일주일 안에, 며칠 안에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한다 보면은 한 3% 5% 빠져도 추가 매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요 종목은 밑으로 빠질 때 지금 저점이 4,000원짜리가 지지가 됐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저기를 무너뜨렸을 때 그 다음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3,000원, 500원쯤이 될 것 같거든요. 저기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3%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청자님 말을 자꾸 끊고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저점보다도 더 내려갔을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전저점보다 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기업 같으면은 전저점 내려갔을 때 손절해야 되는 기업들도 많은데, 요거 네. 내려갔을 때 3,500원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좋은 기업이니까. 그만. 이해가 되세요? 예, 추가 매수할 때는 그만 이 100%를 해야 100%를 전화를 주세요. 예? 추가 매수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3,500원쯤 내려오면 다시 한번 네. 전화 주시고, 올라올 네. 때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지켜보면서 5,000원 이상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팜스토리에 다시 한번요. 매수가는 팜스토리 네, 매수가는 1,500원에 20%요. 1,500원에 20%요? 네. 그렇군요. 일단 팜스토리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사실 네. 이게 이제 사료, 식음료, 식품 이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쪽 관련주들이 올라갈 만한 그런 테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테마주가, 우리나라는 테마 장세다 보니까 테마랑은 약간 동떨어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장기 투자용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왜 이제 팜스토리 이야기 나오니까 고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래 삶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수육용 고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사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롱 네. 사태 이런 것들도 수육을 했을 때 참 맛있는 부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로 구워 먹는다거나 생으로 육회를 떠 먹는다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처럼 용도가 다른 종목인 거예요. 아예.
그래서 팜스토리는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뭐 높은 편도 아니고 사실상 뭐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내 매수가 대비해서 뭐 1,200원까지 빠졌으니까 물렸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의 가치로만 본다면은 그렇게 비싼 편에 사놓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들고 왔는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관세 이야기 나왔을 때 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관세가 뭐 철강,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에 대한 관세가 이야기 나올 거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관세는 그나마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식품 관련주들이 전 의외로 관세 이런 전쟁 중에서 반사이익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에 네. 그런 건 이제 그냥 단순히 추측인 것뿐인 거니까 이게 올라갈 정도로 확실한 어떤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냥. 올라가지도 네.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사기에도 애매모호하고요. 안 사기에도 애매모호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세요. 이거는 더 사기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 네.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힘 진짜 좋거든요. 네. 힘이 막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튀어 오르게 된다면 2,000원에서 3,000원까지는 충분히 힘있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매수가면은 뭐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수익 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기업이 최근에 약간의 적자가 조금 나긴 했어요. 최근에 네. 약간의 적자가 나긴 했는데 이 정도 적자는 회사가 무너질 정도나 뭐 상폐가 되거나 부도가 날 정도도 아니고 재무가 그렇게 네. 나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가 빠졌다고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다시 올라올 때 본전쯤 왔을 때 팔았다 다시 살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볼지는 그때 다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 네. 15,000원에 10%, 5,000원에 10%요. 15,000원에 10%요. 한참 됐는데 제가 저기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해갖고 15,000원까지 내려놨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계속 적자더라고요, 이 회사가.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사면 안 되는 종목을 샀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아, 네. 그러니까 어차피 사면 안 되는, 애초에 사면 안 되는 종목을 사셔놓고 지금 이상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어째야 될까요? 아유, 그 샀으면 안 되는 기업인데 자꾸 더 사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죠. 왜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었는가 하면요. 일단 이 솔루스 첨단 소재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로 딱 보면요. 그냥 첨단 소재 산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첨단 소재라고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여러 가지 쪽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만들어요. 산업이 굉장히 많은 그 화학 소재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소재 중에서도 최근에 2024년 그리고 2023년 요때 약간 반등이 나갔던 게 반도체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전지박 이런 것들 만들 때 엮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등 나올 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거래 정지를 당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2023년도부터 올라갔던 거 보면은 금량 엄청 올라갔죠. 그죠? 네네. 에코프로 엄청 올라갔죠. 네. 그리고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뭐 포스코 관련주들도 엄청 올라갔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한미 반도체 쪽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이제 2024년에 급등 나왔는데 이때도 반도체 엄청 올라갔죠. 그죠? 네. 근데 아까 봤던 솔루스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쪽 엮였을 때 2023년에 올라온 데가 여기고요. TV 보고 계시죠? 네네. 그리고 2024년에 반도체 좀 엮였다고 해서 올라온 데가 여기인데 어때요? 엄청 올라왔나요? 뭐 별거 없나요? 그러니까 아예 테마에서 동떨어진 종목이라는 거죠. 거기 다 가. 플러스 기업까지 돈도 못 벌고 있으니 예. 삼박자 우리 삼합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삼합을 다 갖췄네요. 적자나지, 차트 안 좋지, 거래량 차트도 안 움직이고 테마도 안 엮이지. 그 엉망인 거예요. 애초에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여기에서 내가 지금 15,000원대, 20,000원대 사야지라고 생각한 거 자체가 배착인 거예요. 아니, TV를 보고 제가 그때 TV에서 이걸 추천한 사람도 배착인 거예요. 이걸 누가 추천합니까?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TV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즘에는 확인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모르면서 투자하는 게 잘못이라고 제가 맨날 원점으로 돌아가죠. 예. 제가 항상 상담을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하면은 모르는데 왜 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데 시작을 해버리니까 망가진 계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배워나가면은 나중에는 어떤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야, 이 적자 나는 종목을 이렇게 심하게 적자가 나는 종목을 추천하다니 이 전문가는 걸러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멘토님 거 보고 이제는 그거 제가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분석하지 마라. 눈으로만 봐라. 예. 눈으로만 봤으면 이거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일이 커졌고, 근데 일이 커졌을 때 추가 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네. 해버리기 때문에 비중만 자꾸 많아지고 매수가가 어정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더 이상 물 붓지 마라. 이건 이제 내버려 둬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비중이 더 적었어야 내려갔을 때 뭔가 조금 승부수를 좀 던져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이야 힘들지만 영원히 힘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다시 좋아지게 된다면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좋아지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회사가 겪어야 되는 내용을 이 적자의 늪을 빨리 흑자로 돌아서게 만들 수 있느냐인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밑에서 많이 버벅거릴 것 같고요. 그 상황 네. 속에서 적자가 나면은 결국 이 회사 갖고 있는 유보금이라고 하는 저축해놓은 돈들을 자꾸 닦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돈이 자꾸 닦아 쓰면서 줄어들게 되면요. 이 회사도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좋은 방식은 이번에도 이게 주기적으로 한 1년에 한 번씩 테마로 엮이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네. 그때 반등 나갈 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끌려다닐 겁니다. 그냥 계속. 아, 그래서 이건 지금 완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멱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종목에 멱살 잡혀 있는 거고 끌려갈지 뿌리 칠지는 시청자님이 결정할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네. 뿌리 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반등 나왔을 때 지금까지 힘을 봤을 때는 한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갈 것 같은데 이번 반도체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가 지금 위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가. 그래서 네. 반등이 약하면은 11,000원, 2,000원밖에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손절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시간적인 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고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는데 혹여나 이 종목에 폭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폭락은 언제나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네. 한 뭐 3,000원대라든가 4,000원대까지 혹여나 뭐 말도 안 되는 이슈라든지 또는 뭐 장 때문에 시장 때문에 갑자기 훅 밀려 내려간다거나 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전화를 주세요. 그때는 추가 매수 할지 빨리 판단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멘토님.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알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시면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물리는지, 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는지 다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오시면 제가 강연회에서 설명해드릴게요. 토요일 오후 1시에 노원 평생교육원 4층 1강의실에서 토요일 준비되어 있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 평생학습원 5층 504호에서 11시에 일요일 오전 11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또 어디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회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지식을 채워가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도 전화 받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지금 전화 주셔도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LX 일렉트릭. LX 일렉트릭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가 26만 3천 원이고 비중이 30%. 26만 3천에 30%요? 네. 그렇군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꾸 안 좋은 말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네네.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 TV를 보면서 이 차트거든요. 이 종목의 차트요. 네네. 파란색이 시청량의 매수가거든요. 네네. 파란색 선 쫙 그어놨죠, 가로로. 예. 감상의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때요? 아, 와, 너무 예술적이죠. 걱정해서 산 것 같죠. 거의 뭐 예술적인 자리에 사셨거든요, 이거. 네네네. 예술 작품이에요. 이렇게 전 사라고 해도 못 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이유예요. 이거를 사가지고 상담을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비중이 3%도 아니고 30%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고민이 참 많아지게 되는 차트 모양이고, 주식에서는 이게 자꾸 더 간다 이런 생각만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사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시청자님 오늘 점심 드셨나요, 지금? 아직 안 먹었습니다. 드셨어요. 제가 오늘 점심을 이제 비도 오고 하니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집 앞에 이제 짬뽕이 한 9,000원 해요. 네네. 가격 괜찮죠, 그죠? 네네. 근데 제가 다음날 먹으려고 했더니 15,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날 먹으려고 했더니 30,000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먹기가 부담스럽죠. 그게 정상적이죠, 그죠? 네네네. 근데 시청자는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신 거냐면 3만원 되니까 4만원 되겠지, 빨리 먹어야 되겠다 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9,000원짜리를 누가 3만원에 먹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야, 9,000원이 3만원 됐으니까 이게 4만원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빨리 먹어야지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만 좋냐면 9,000원에 팔아야 됐던 짬뽕 가게 주인만 좋아요, 그죠? 네네네. 이 사람은 뭔데 3만원에 사 먹지?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 말이 뭐냐면 LS 일렉트릭이 시청자님은 뒤에 지금 6만 원대 여기 들어갔지만 원래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십 년 네네. 동안 저기 5만 원대에 3만 원대, 2만 원대, 7만 원대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시청자님한테 팔아낼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상대가 있어요. 나한테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상대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네. 그걸 기억하면은 내가 살 때 억울해서 못 사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LS 일렉트릭 올라간 거 배가 아픈데 내가 안 들고 있었고 하니까 올라간 거 배가 아픈데 적어도 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부산 사람이지만 해운대 땅값이 막 올라갔어요. 내가 해운대 땅값이 땅이 없는 게 배가 아프긴 해도 올라간 걸 사진 않잖아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안 샀을 텐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식은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엉터리로 이런 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물려버리는, 바가지 쓰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해결할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고점인데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온다는 말을요,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걸 지금 다시 또 비싸게 사는 바보들이 아직도 시장에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아직까지 그력을 20만 원, 30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바보들이 남아 있어야 이게 주가가 더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 사람들 좀 제법 똑똑하거든요. 이제 LS 일렉트릭 보니까 야, 이거 2번이나 속였다, 안 되겠는 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세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에는 아직까지도 뭣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고 시청자님처럼 26만 원, 7만 원, 또 5만 원대 사셔가지고 내려온 이 자리에서 막 추가 매수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매수세들 때문에 단기 반등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제 이거를 살려고 하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투자자들은 이젠 많이 줄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량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이미.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 강하게 올라가기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세지도 않을 반등을 기대하면서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는 것은 너무 모험이기 때문에 만류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거고요. 반등이 나간다면은 22만 원대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어요. 22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패턴이라고 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한 번 더 봉을 만들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뇌산자 모양 형태로 산새처럼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음 반등이 21, 2만 원대 올라오다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운이 좋으면 여기서 중간 쌍봉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운이 좋으면요. 이건 운이 좋다는 말은 생각보다 바보들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았으면 의외로 매수 막 달려들어가지고 27만 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저는 세상이 그렇게까지 어리석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 반등 좀 나오고 22만 원대 가서 빠질 것 같기 때문에 22만 원쯤이나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직까지 매수할 사람들이 많이 남았는지는 그때 돼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토대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네, 이번을 토대로 다음번에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역사적인 고점에 사면 안 되겠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럼 모든 그 종목은 고점에서는 교수님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점에서도 사왔는데 저점에서도 좀 저점에서 그렇게 돼서- 사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질문을 잘하셨는데 원래 강연에서 알려드리는 거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이야기할게요. 네네. 좋은 것들 중에서 좋은 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골라도 그나마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네네. 안 좋은 것들 사이에서 좋은 거 고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못 고르면 그냥 완전 똥이거든요. 그죠? 아, 네네.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매하는 것도 어려운데 투자의 정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석입니다. 그거 말고 돈 버는 방법은 네네. 원래 없어요. 네, 맞죠. 그러니까 원래 옥석 찾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그거를 갈고 닦아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피하고 눈에 보이는 그냥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만 딱딱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단타족들이 돼버리는 건데 저는 그건 올바른 투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연구를 하시고 연말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공부하시는 동안 돈을 좀 많이 빼세요. 주식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파워넷을 가지고 있고요. 네. 2,900원에 6%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2,900원에 6%예요. 6%. 뭐 일단 사실 파워넷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시청자님께서 얼마나 좀 확신을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뭐 가져갈지 말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확실히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죠? 네, 제가 요거 23년도에 사서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확신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사실상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0년을 가져갈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가져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10년을 네. 보고 가져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10분 가져가기도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를 1시간 정도 기다리려고 했는데 30분 만에 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내가 한 10분 기다리려고 했는데 30분 만에 오면 어때요? 지루하고 힘들겠죠. 기분이 좀 나쁘죠. 그죠? 그거는. 네. 1시간 기다리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에서 30분에 온 거랑 10분 기다리려고 했는데 30분 만에 온 거는 똑같은 30분 만에 온 건데도 기분이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워렌 버핏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거든요. 10년을 무조건 가져가라가 아니라 멀리 보고 있는데 빨리 올라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빨리 가야지 생각하는데 똑같은 기간에 올라온다면요. 지루하고 힘들고 죽겠고 막 꼴보기 싫은 종목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마음가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저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보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호불호가 있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라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마음가짐의 문제인데 시청자님이 마음가짐만 괜찮다 하면 사실 파워넷 지금 좀 빠져도 뭐 어떻냐라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기업도 괜찮고요. 근데 이거 이제 올라갈 만한 테마냐라고 하면은 사실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거 막 만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얘가 굳이 엮인다고 한다면 자율주행 이런 쪽 자동차 전장 사업 이런 쪽으로 엮일 가능성은 있어도 뭐 사실상 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뭐 부품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테마로 엮여 가지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잠복이 긴 기업 있죠. 안 올라가고 이렇게 잠복이 길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네, 올라갈 네. 때 무섭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6% 비중이 지금 내 인생에 엄청나게 크게 필요한 돈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내버려도 상관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왜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그냥 캐캐 묵은 땅 같은 거가 내버려두잖아요. 그죠? 네. 그거 언젠가 개발되거나 뭐 거기에 뭐가 생기면 얼마나 큰 돈이 될 줄 알고 일단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팔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 계륵이라고 하죠. 버리기엔 아깝고 뭐 또 더 사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내버려 두기에는 딱 좋은 비중이고 딱 좋은 가격이라서 저는 그냥 이거는 신경 쓸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뭐 재무가 엄청나게 나빠가지고 뭐 상폐가 된다거나 부도가 난다거나 그런 기업도 아니고요. 사실상 적당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잘 내고 있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테마에 나중에 엮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이 정도 비중이라면 더 사지 말고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보고 가져가세요. 1년 만에 올라올지 6개월 만에 올라올지는 어떻게 알겠냐마는 그냥 멀리 놔두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올라올 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내가 1년 기다렸는데요. 왜 이렇게 안 올라오죠? 하는데 똑같은 기간에 올라오면 기분 나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이건 생각하기 네. 나름인 거예요. 이 종목은. 네네. 그래서 그냥 생각만 바꾸시면 파워넷은 좋은 기업 맞아요. 좋은 가격 맞고 잘 산 거 맞습니다. 그냥 들고 가면은 유리해지는 종목이 맞으니까 그대로 홀딩하시고 혹여나 지금 이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없다는 건 인기가 없다는 건데 갑자기 거래량이 생긴다는 건 갑자기 인기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있으니까 인기가 네. 생겼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2,000자리쯤에서 거래량이 얘 기준으로는 한 200만 주 내지 300만 주 갑자기 빵 터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는 네, 뭔가가 알겠습니다. 생겼다라고 보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아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겠죠. 그죠? 그러면 네네.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사볼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 솔루션이요. 한화 솔루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3,000원에 20% 했다가 22,000원에 30% 사고 50%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얼마죠? 지금 잘 계산 안 해봤는데요. 다른 계좌로 사신 건가요? 네? 계좌를 따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추가 매수했어요. 추가 매수했으면 그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가를 내가 계산 않고 그냥 떨어졌기라는 게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임의로 설정을 할게요. 22,000원대 추가 매수를 했다고요? 32,000원대 샀다가? 예. 그 20%를 위에 사시고 밑에 30% 사셨다고요? 예. 매수가 하면 25,6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25,000 한 5, 600원 될 것 같습니다. 25,500원으로 계산해서 그냥 상담을 할게요. 예. 일단 25,500원 뭐 이렇게 잡는다면은 뭐 가져가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추가 매수를 잘 하셨어요. 뭐 어떻게 잘했냐면은 매수 타이밍이 좋았다라는 느낌보다는 매수 타이밍도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 비중을 잘 조절하셨어요. 뭐냐면 원래 추가 매수의 가장 기본 기술입니다. 이거는 추가 매수의 핵심 기술은요.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많이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위에 20% 사고 밑에 30% 샀기 때문에 아주 잘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감각적으로 알고 계셨나 봐요. 이건 잘하신 거 맞고요. 일단 그렇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매수가가 많이 떨어지고 바닥 쪽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들고 가는데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고요. 하나솔루션이 지금까지 내려갈 때는 바닥이 어디야 했는데 저는 지금 이 2만 원대 여기 15,000원대부터 2만 원대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대신에 이거는 시청자님도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아실 거예요.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신뢰가 깨졌을 때가 있어요. 맨날 거짓말만 하는 친구가 있거나 맨날 뭐 사고만 치는 친구가 있거나 그런 직장 동료가 있거나 뭐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본다면요. 이번에 내가 달라졌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번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개념과 똑같은 게 하나솔루션처럼 3년 동안 빠진 종목이 이제는 올라갈 겁니다라고 여기서 아무리 얘가 발악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신뢰가 한 번에 돌아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V자 반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격언에 그래요. V자로 올라오는 일은 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오다 보면 결국은 네가 빠지겠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라오게 되면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밀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나솔루션이 슬슬 올라오게 되는 가장 고점 라인대가 저는 3만 원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이 많진 않지만 좀 날 겁니다. 그때 저는 25,000원 넘어갈 때부터 해서 분할 매도를 해갖고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이거는 쌍바닥거리로 15,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15,000원에서 지금 매수하신 것처럼 지금 추가 매수하신 것처럼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신다면 다음번 매수가는 더 떨어지겠죠. 15,000원 추가 매수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3만 원까지 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스권으로 만들 거거든요. 여기서 15,000원에서 3만 원 박스권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올라올 때마다 팔아서 수익 내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서 또 매수가 낮추고 올라오면 또 팔아서 수익 내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서 매수가 낮추고 이거를 트레이딩을 하면서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오는 이 과정을 이용해서 25,000원대부터 팔아내자. 3만 원까지 분할 매도로 팔아내면서 약수익을 얻어내고 그 다음번에는 15,000원 떨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지금 추가 매수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추가 매수 딱 해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는데 그렇게 할 때 얘가 이 조건이 뭐냐면 적자가 안 나야 돼요. 지금 이제 흑자가 최근에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적자가 나버리게 되면 이 박스권이 옆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빠집니다. 그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저점이 10,000원대로 빠지면서 고점은 또 낮아지게 되는 이렇게 우하향으로 박스권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은 팔아내고 사는 그 저점 라인대를 좀 더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일단 25,000 넘어갈 때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시고요. 3만 원까지. 그러면 그 내려가게 되었을 때 15,000쯤 됐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22,000원짜리를 30%를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계좌로 사신 건가요? 아니요. 한 개의 계좌로 반을 샀으면 그냥 합해져가지고 그냥 다 그냥 추가 매수해서 그 매수가가 다 알아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장고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2,000원 샀던 걸 팔아낸다라는 개념은 아마 30% 비중을 팔겠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반만 팔아도 괜찮아요. 절반만요? 네, 절반만 이 25,000원대부터 3만 원까지 올라올 때 분할로 절반을 팔아내세요. 분할로. 그래. 네, 그렇게 해서 팔아내고 가능하다면 한 6, 70%까지 팔아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30%만큼. 예. 네, 그렇게 팔아내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한번 더 15,000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말이 쉽지 못하겠다고요? 그거 해내야 돈을 버는 겁니다. 돈 벌 절실함이 있다면 반드시 해내세요. 그런 걸 강연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조언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